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 나서 이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복지학자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복지학자들은 이 복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를 가능한 한 많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요. 또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지도 이거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복지 문제를 다루는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 이런 입장에서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인터뷰에서 두 분을 다 모셨습니다. 먼저 경제학자로서는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의 경영경제학부의 김원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식 교수님은 고용보험, 국제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그 사회복지 관련 정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복지학적으로는 한림대학교의 최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균 교수님은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사회복지학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복지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최근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 2차 세계대전 1940년대에 이제 복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서구는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긴데요. 그래서 이 서구 국가들에게서 어떻게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렇게 깊어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최균 교수님께서 먼저 복지제도의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류 역사적으로 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이제 종교에서 처음에 그 이타주의적인 또 자선의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 부문에서 더 이상 그 복지를 담당하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원의 양이 이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에서 담당하던 그 역할을 이제 시장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개인과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이 그 개인의 복지를 이제 담당하는 주체로 그 기능을 이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뭐 아주 급격한 경기 변동이라든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어떤 그러한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근대적인 이 사회복지가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영국에서 1601년에 이제 구빈법 또는 빈민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빈민들을 국가가 지원할 때 과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했고, 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들에 대해서 이제 교구, 지역 중심의 그 종교가 그 역할을 이제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빈민, 내지는 빈곤에 그 대처하는 어떤 국가의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초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공장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를 위한 복지에 그 이제 첫발을 또 내디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빈곤에 대응하는 정책,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정책, 이제 이렇게 큰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이 바로 이제 1880년대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재상이 마련한 이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그 시행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이 사회보험이 이제 확대,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제도가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보험 체계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노동당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복지국가가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조선 시대에도 환곡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상평창 같은 제도가 있어서, 빈곤 문제, 또,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대책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복지제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적 복지국가라는 개념, 이것이 등장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그런 사치인데, 유럽 선진국들은 벌써 일찍부터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194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상황에서 그 유럽의 분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배적인 또는 이제 그 시민들이 원하는 하나의 이념은 사회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그 영국의 노동당이 이제 1945년 총선에서 이 보수당의 처치를 무찌르고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애틀리가 이제 노동당의 당수였는데, 바로 그 애틀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그 복지 체계를 이제 입법하고 그걸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 체계를 도입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 체계를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ILO로 표현되는 이 국제노동기구가 사회보험제도의 어떤 세계적 확산에 이제 크게 기여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웨덴의 복지 모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스웨덴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는 또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특히 스웨덴은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에서의 어떤 그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노사 대타협의 이제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930년대 초반에 그 샬트 쉐바덴 협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자본과 노동 간에 소위 말하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그 스웨덴의 그 복지 모형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스웨덴은 좀 독자적인 모형을 가지고 쭉 역사적으로 그 복지 국가를 형성해 왔고,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도 좌파 정당이 주도해서 사회복지 입법 체계를 형성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영국의 그 비버리지 보고서 거기서부터 복지국가 이념이 나왔고, 그래서 그게 북구로 퍼진 줄 알았더니 북구는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흔히 이제 이 복지국가 이념이 유럽 선진국에 확산되게 된 게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원식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복지 제도의 필요성은 산업사회가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이제 양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오는데, 사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노동 가치설에 입각한 거니까 노동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산업사회라는 것은 자본이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그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공산주의에 편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민주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소련이나 중국이 그 핵을 이루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몰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항상 경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능력 사회고 또 자유주의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 이념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차원의 그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양극화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빈곤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정책으로서 복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 발전 정책이 앞으로 핵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근데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공유제 아니겠습니까? 무상 복지의 개념이 사실 공산주의의 이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또 국가에게 요구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는 결국 발전할 수 없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오늘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복지국가의 황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한 60, 70 정도 돼서 이제 죽을 때는 복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의료 체계가 좋아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되니까 복지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들이 재정 곤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제 유럽이 복지국가에서 후퇴하게 된 것은 뭐 한국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한국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 나라들은 복지 예산을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성장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올라갔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이제 좀 쓰는 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뭐 복지국가에서 후퇴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영국, 미국 중심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대처 정부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제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복지국가가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다.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를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사회라는 것은 일종의 체제 경쟁 사회의 하나였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 관점에서는 그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복지가 된 거고 영국의 이제 70년대에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지병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뭐 잦은 그 파업, 그렇죠? 파업이 일어나고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제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공항이 마비되고 전국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직접 그 대체 인력으로서 군인 이제 공군 관제사들을 투입하고 해서 문제를 극복해 갔는데요. 결국은 여기에 따른 문제는 과잉복지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보고요. 예. 결과적으로 과잉복지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국민 스스로 자조적인 노력에 의한 복지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그 기초적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이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 조금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복지의 개념들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 좀 최근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엔 복지 그러면은 결국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리던가 너무 늙었거나 병들거나 뭐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본복지 뭐 기본소득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제 복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계로 대체되고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새로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복지에 대한 기본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기본 자산까지 기본 소득을 넘어서 기본 자산까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복지국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1942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이제 출판이 되고요. 그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용에 기반한 어떤 그러한 그 제도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체계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임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회보장 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조업 중심의 그런 그 임노동자의 수가 급감하고 제3차 산업, 그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기존의 이 사회보험 체계로서 그 사회보장 제도 체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됐죠. 특히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뭐 소득보장의 측면, 그리고 이제 의료보장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 생활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이 사회 전체가 그런 서비스의 그 욕구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제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 중심적인 제도 체계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복지국가의 역사적인 그 성장 과정을 쭉 보았을 때, 그런 소득보장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상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사회 서비스의 확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기본소득의 제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 체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회 서비스를 더 확대하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사실은 고용과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뭐 교육도 예를 들어서 교육, 교육도. 보건, 고용, 문화, 환경, 뭐 교통, 주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복지 쪽에서는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군요. 예. 아, 예. 김원식 교수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붙일 말 없으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잘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better life, happier life. 네. 그것이 이제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를 통해서 수행해야 할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기본 서비스의 질이 계속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제도보다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데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제 돈을 더 주는 거니까 내가 뭐 물건 사고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
공원 같은 거, 이건 뭐 개인이 돈 더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나라에서 좀 해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사회 서비스가 확충되면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 전제가 기존의 모든 제도는 다 폐기하고 돈으로 다 주겠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본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시설이나 혹은 인력, 좋은 분들이 그 시설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뭐 일을 해줄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단순히 좋은 서비스, 양질의 교육,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 네.